우리 지역 최신 이슈부터 해묵은 현안까지 뉴스에서 풀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충남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 지역에서 가장 바쁜 기자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당진시대 이마연 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4회째인데 벌써 출석률 100%입니다. 개근상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자막에 정선희 기자 칭찬에 하나 넣어주세요. 네. 인센티브라고 뭐 없습니까? 인센티브에 네, 딴 데 가서 좀 알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두 번이나 빠지고 이번에 또 참여하게 됐는데 좀 빈자리가 좀 크지 않았나요? 어땠나요? 김단비 기자. 3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 빈자리가 느껴지셨나요? 휴가 다녀오셔도 될 것 같은데. 모니터 해보니까 잘하던데요? 네. 뭐 저도 사실 그 좀 꼰대 기자로 비춰질까 봐 사실 좀 빠지려고 했는데 또 힘들다고 하니 나왔습니다. 잘했나요? 네. 반응이 없는데요?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오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김단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요정이 빠질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또 취재 현장에서 같이 보기만 했던 당진 통통님이 나오셔가지고 처음 토크를 해보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릴게요. 네, 닉네임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직접 지었는데요. 통통하기도 하고, 뭐, 당진의 소식통? 아니면 당진의 통통 튄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곡공단 침하 논란, 그리고 두 번째는 서산시 공영버스터미널 이전 논란인데요. 못다한 취재 현장 뒷이야기 충남 기자회견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해 당진 부곡공단에서 땅과 건물이 내려야 하는 땅끄짐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최초로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언제였죠? 일단 이 최초로 민원이 접수된 거는 1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한 10일 지난 15일 날 당진시장이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공사가 한전에서 이 전기를 이제 땅에 매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던 도중인데 그 공사가 중단된 건 2월 19일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고 공사가 중단되기까지 한 달이 좀 넘는 시간 동안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왜 민원이 접수되면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됐었던 거 아니냐. 왜냐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 침하는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래서 업체들은 이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에서 좀 대처가 아니랬다. 이런 걸로 또 논란이 있었고 그 최초에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거기 업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 벽이 균열이 가거나 심지어는 뭐 계단이 주저앉거나 이런 집안 침하 이런 현장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 지하수가 또 대거 유출되기도 했고 그 공사 현장에서 그래서 민원을 접수했는데 좀 이제 공사가 중단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한 달이 넘게 걸렸고 그 와중에 또 집안 침하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이마연 기자님도 취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네. 당시 상황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부곡공단 일원에서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와서 이제 현장에 갔고 현장에서 취재를 하니까 이 공장들 거기가 공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공장들 벽면이 균열이 가고 뭐 공장 벽면에 타일들이 떨어져 나가고 공장의 그 바닥 기울기가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로 이렇게 굴곡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 관계자들이 상당히 놀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현장에서 취재할 때 지금 여기가 땅이 꺼져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공사가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벌써 해를 넘겼잖아요. 1년 넘게 방치가 됐고 원인 조사 결과가 뭐 최근에 나올 때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당시의 현장 원인으로 지금 나온 게 뭐죠? 현재까지? 일단 그 업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이 비대위에서는 한전의 그 전력고 공사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1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도 그럴 법한 게 정확한 원인이 아직까지 규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업체
측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업체 측 얘기만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용역이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 한전 측에서도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또 그 BDA 측에서도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한전 측 결과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 번에 걸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전력구라는 게 시청자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전력구가 뭔가요? 그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하수가 그 공사 과정에서 땅을 이제 파야 되지 않습니까? 전선을 묻기 위해서는. 근데 이 땅을 파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이 됐고 뭐 600톤, 700톤 하루에 이 정도 되는 지하수가 유출이 됐고 근데 문제는 지하수만 유출이 된 게 아니라 저희 집안을 보면은 바로 뭐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흙이 있고 자갈이 있고 진흙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진흙과 자갈까지 함께 빠져나가다 보니까 땅 밑에 비어있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부에서 뭐 바닷물이 그 근처가 바다 쪽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갈층이나 이런 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집안이 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집안이 점점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심각할 경우에는 싱크홀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주위에 묻혀있던 고압 전선이라든지 다른 전선들이 있을 경우에는 폭발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부곡공단 자체가 간척지예요. 그러니까 땅을 매립해서 만든 데기 때문에 원래도 집안이 약한데 거기에서 이제 굴착을 하다 보니까 지하 굴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하수들이 빠져나오고 굉장히 집안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1년을 이제 넘어왔잖아요. 왔는데 당장 저희가 폭우가 내리거나 네. 장마가 오면 집안이 분명히 약해질 것이고 분명히 2차 피해가 지금 우려가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거기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겁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금 한전에서 용역 결과를 발표를 했죠, 최근에? 네,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지금? 한전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2월에 1차 보고서를 냈고 그다음에 약간 수정본을 1월 달에 이제 직인을 찍어가지고 냈는데요. 일단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일부 구간, 그러니까 뭐 집안 침하가 발생한 구간 중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한전이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와 관련 없는 자연 침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이마연 기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 부곡공단 자체가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집안이 좀 연약한 상태였고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한전이 공사를 하기 전부터 집안 침하가 계속돼 왔다고 이제 한전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균열이나 침하는 공사 전부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전 공사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피해 입주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한전에서 최종 보고서를 내놨잖아요. 물론 피해 업체 측에서도 그 용역을 진행했지만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업체들도 이제 워낙 이게 1년이 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거 자료 같은 거를 수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이 나온 보고서를 이제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증거 자료 수집한 비대위에서 수집한 자료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비교를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도 제보를 했듯이 이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 수치가 잘못됐다. 허위로 일부러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의혹이 우리가 사진을 봐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던데. 네, 사실 저도 그 보고서를 다 보고 또 피해 업체 측에서 저희한테 이제 제보를 했을 때 PPT로 이제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보면서도 저도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땅을 팔 때 이제 촬영을 했던 게 지반조사 지층 단면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는 흙이나 모래로 돼 있고 몇 미터부터는 딱딱한 암석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건데 이 한 보고서에 똑같은 보고서인데도 10페이지는 이 단면도가 다르고 또 뭐 93쪽으로 갔더니 또 다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쪽에서는 딱딱한 연암층이 도달구와 발진구, 그러니까 공사 뭐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40m와 지하 40m, 50m 구간에 있었는데 93쪽을 보니까 똑같은 구간의 그 지층 단면도인데 연암의 위치가 26m에서 32m로 돼 있다는 거죠. 같은 보고서 안에서 예. 토질에 대한 분석 자료가 네. 다르다는 거죠. 네.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 자꾸 한전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자꾸 불신이 생기는 그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비대위 측에서 말하는 거는 지하수 유출 시점을 놓고도 이게 잘못됐다. 왜냐면 본인들은 1월 1일부터 지하수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공사 그 구간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진을 1월 1일자로 찍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지하수 유출 시점이 또 11일로 돼 있고 이런 뭐 자잘한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비대위 측에서는 이 보고서를 아예 믿을 수 없다.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한전 측은 또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전 측에서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이것도 같이 물어봤는데 일단은 말을 아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전에서 뭐 직접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전문기관인 터널학회 의뢰해서 만든 조사다. 그리고 이 학회는 저희가 한전 측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곳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일단 여기 터널학회에서 믿고 그 보고서를 의뢰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 터널학회에서도 자체 측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비대위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일일이 대응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면 자기 측의 입장이나 그런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제출을 하겠다. 근데 뭐 비대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똑같이 대응을 하면은 오히려 악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싸움이나 뭐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라고 입장을 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그동안 뭐 이 용역뿐만 아니라 지자체든 국가에서 하는 용역들이 발주자의 입맛에 맞게 나온다라는 지적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더 불신하는 게 발주자 입맛대로 맞춰지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현재로서는. 예, 최근에 꾸려진 당진시 지방 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입주 기업들만 얘기했고 네. 또 그 주변에 주민들도 있잖아요. 네. 그 주민들이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인근에 상록초등학교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뭐 한진포구나 안선포구도 되게 굉장히 가깝고 해서 아마도 그 일대 주민들도 지금 이 보호공단의 지반 침하 문제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거기에 뭐 도시가스관, 수소탱크, 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유독가스 탱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말 그중에 하나만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렇죠. 당장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저는 진짜 걱정이 너무 많이 될 것 같고 참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다들 가져야겠다 계속해서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실제로 그 기사 나가고 나서 그 입주 기업들도 그렇고 거기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분노와 우려를 좀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찾아봤어요. 네. 어떤 의견들을 보이고 계신가. 그 올해 2월 14일 날 당진시대 기사인데요. 한수미 기자님이 쓰셨네요. 네. 대규모 싱크홀 발생 우려 지하수 조사해야 이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더라고요. 네. 보니까 대체로 시민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일단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와서 자연 침하라고 한다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땅 꺼지고 건물 기울어지는데 안전은 괜찮은지 날마다 걱정이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큰일이다 큰일이여. 우리도 지쳐간다. 정말 욕 나오네. 이렇게 쓰셨고요. 이제 진짜 욕 나옵니다. 나쁜 들 그러고도 이제 와서 뻔뻔스럽게 매립지다 자연침하다 나불거리며 피해 지역 축소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삐 처리 잘 해주시고요. 한전 놈들, 당진시청 관계자 놈들 모두 전력구에 쓸어놓고 묻어버려라. 이런 좀 극단적인 표현도 있었어요. 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입주 기업들과 주민들은 되게 그게 바라는 그 스트레스와 사실 생명이 위협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께서는 또 이 사건 실제로 사고 나면 고의적 살인 행위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전의 그 공기업이잖아요. 그걸 좀 질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공기업의 무책임한 행위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친구들 네네. 사실 그 보국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그 중소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사기업이 주관한 공사로 이렇게 집안 침하가 일어났다고 하면 당진 씨가 지금처럼 안일한 조치를 했겠느냐. 공기업이 한전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 시민들이 더 날카로운데요. 네네. 덧붙여서 당진신문 3월 28일자에서도 댓글이 하나 있는데 부곡공단 집안 침하 사고 한국전력공사의 입장에 대한 댓글인데 이제 한전은 숨소리조차도 못 믿겠습니다. 불신이 정말 그게 다랬네요. 네, 정부에서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 정서거든요. 맞아요. 당진 씨는 지금 어떤가요? 입장이? 아까 앞부분에 살짝 네. 언급이 됐었는데 그 3월 초에 당진시 지하사고 조사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교수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포함돼 있는 그 지하사고 전문가들로 이제 조사가 구성이 된 건데 이게 뭐 당진시가 선정한 위원, 뭐 충남도 추천, 그다음에 한전, 비대위 추천해서 이 부곡공단 집안 침하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이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이 된 이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뭐 격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임을 갖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활동을 하게 되고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어서 3개월 동안 이 뭐 지하사고 이 집안 침하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공고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다음에 연구가 끝나면 30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시장에게 제출을 하게끔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앞으로 6개월이면은 3월부터 6개월인가요? 네. 3월부터. 3월부터 6개월에 연장 3개월, 그다음에 보고서 쓰는데 30일 하면은 최대 10개월? 네. 올해 말에도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근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늦으면 네. 이르면 한 9월, 10월 이 정도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뭐 현장에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렇게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조치는 돼 있던데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 초반에 맨 처음에 사고가 그 집안 침하 현상이 막 발생했을 때 당장 공사를 중단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한전에서는 이게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공사를 진행했고 심지어 야밤에 주민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하니까 야밤에 공사를 강행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수개월을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제 일단 중단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비대위 측에서는 이쪽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지정을 해달라. 그래서 언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당진시가 이 사고조사위원회 말고도 별도로 시청 공무원 관계되는 부서들로 이루어진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비대위랑도 매주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초기 대응은 굉장히 늦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뭐 자체적인 조사도 하고 GPR 탐사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얼마나 공정성 있게 그리고 신뢰할 만한지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한전에서도 지금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한전 측의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본인도 분명히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 구간에 계측기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이 땅속에 그 가스 배관이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스 누출이 있는지 없는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전도 당진시도 무엇보다 최우선에 둘 것이 시민들 안전일 것 같은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감히 서산 지역 최대 현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산 버스터미널 이전 논란입니다. 버스터미널 이전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도대체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서산 주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도대체 어떤 곳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그 서산 터미널 이전 문제 아마 지난해 서산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국장님께서는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이렇게 버스를 타실 일은 많이 없으시죠? 네, 그렇죠. 뭐 지금은 뭐 공감이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사실 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 시민들의 발이잖아요. 교통수단이거든요.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서산터미널의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1980년에 처음에 서산터미널이 생겼다고 해요. 1980년이면 예, 예. 그때 김담비 기자 뭐 했나요? 세상에 없었어요. 80년은 세상에 계셨어요? 예. 아 진짜요? 저 그때 막 걷기 시작했던. 네. 네, 갑자기 터미널이랑 나이를 비교하게 되네요. 네. 일단 1980년에 서산 터미널이 처음 지어졌는데 뭐 지금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좀 이용객 수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이제 평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 터미널이 하루 평균 한 3,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이렇게 매일 1,100여 차례 정도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위치는 동문동에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인근에 그 동부시장도 있고요. 로데오 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시청사도 있어서 서산 원도심의 좀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터미널이 생긴 지 이제 40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낡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계속해서 팽팽하게 대립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현안인데 이 논란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네. 그 지난 2011년에 서산시가 이 터미널을 이전하는 게 타당한지 이걸 또 용역을 줬어요. 참 용역을 많이 하네요, 오늘. 네. 그놈의 용역. 네네. 아무튼 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버스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서산시의 인구가 최소 25만 명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민선 6기 때였죠. 그 당시 서산시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이제 버스터미널을 새로운 그 수석동이라는 동네에 이전을 좀 추진을 했습니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한 1,400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터미널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일대 도시를 같이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복합 터미널로 건설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2018년 2월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 설계 용역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찬반 의견이 굉장히 좀 격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용역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좀 되돌아간 거죠, 사업이. 근데 그 해에 이제 맹정호 서산시장이 이제 민선 7기 새로 취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이게 워낙 그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이것만큼 첨예한 사안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권과 연결돼 있고 주변의 상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민감한 사안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그 계획 발표에 앞서서 시민 토론회가 열렸었죠. 그때 현장에 가보셨나요? 네네. 그때 생각하면 참 그때 열기가 굉장히 대단했었거든요. 이게 찬반으로 갈리고 워낙 또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서산시에서도 선뜻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토론회를 열자. 그래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듣고 좀 결정을 하자. 이런 취지로 열렸던 겁니다. 당시 이제 베니키아 호텔 1층이었나요? 작년 6월 3일 날 열렸었는데 거기가 정말 꽉 찰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었어요. 정말 한 500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꽉 찰 정도였으니까. 이제 맹정호 시장이 직접 사회를 봤어요. 근데 이제 토론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막상 그 자리 배치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자리 배치? 그러니까 그 토론회에 참석한 그 시민과 이제 본인의 이제 그런 자리 배치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때 맹 시장이 단상 중앙 앞에 있었고요. 이제 마주보고 그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 수백여 명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쪽 찬성, 이쪽 반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맹정호 시장 혼자 앞에 나와가지고 연설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맹 시장이 이제 찬성, 반대 의견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의자 갖고 앞으로 나오셔라. 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하자. 그래서 토론회 시작도 하기 전에 갑자기 막 우왕좌왕하면서 의자 막 끌고 나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좀 무서웠을까요? 아마 좀 위압감도 느껴졌을 거고 이게 무슨 토론이냐 뭐 연설이지 이런 느낌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찬성 쪽
반대쪽 각각 한 10분 정도 의자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앞에 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무슨 체육대회 같은 느낌. 그래서 자리 배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다시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됐어요. 그 맹 시장이 적극 소통하려는 모습은 뭐 좋다고 네. 치고 그날 현장에서 찬반 갈렸는데 찬성 입장 어땠나요? 우선 저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나 좀 싸움이 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시민의식이 굉장히 좀 높구나 이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나중에 사석에서 맹정호 시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토론회 전에 이제 경찰서장이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 경찰 몇 명 필요하세요? 몇 명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몸싸움 같은 게 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이제 경찰들을 배치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맹 시장이 그럴 필요 없다. 괜찮다. 그럴 일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결국 현장에 경찰이 이렇게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그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맹 시장이 이런 좀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질서 있게 토론이 되겠느냐, 뭐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해줬는데 오히려 자기는 거기서 높은 시민의식을 봤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터미널 이전에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네. 우선 찬성하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낡았다. 그리고 공간이 좁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통이 너무 혼잡하다. 주차할 데가 없다. 한마디로 좀 불편하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쪽에 터미널 쪽에 취재 갈 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촬영 기자만 터미널 앞에 내려주고 저는 계속 그 주변을 뺑뺑 돌거든요. 불법 주정차 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차들이 많아가지고 횡단보도 한번 건너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 안에서도 조금 의견이 좀 나뉘는데요. 그 동문동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개발이 더딘 지역으로 터미널을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터미널을 옮기더라도 그냥 옮겨서는 안 된다. 이게 뭐 식당이나 오락시설이라든가 이런 복합 터미널로 조성을 해야지 주변 도시도 같이 활성화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충남 고속이라고 그 버스 업체인데 이런 터미널 이전을 찬성하는 버스 업체도 만약에 이 터미널이 외딴 곳으로 가게 되면은 경영이 힘들다. 그래서 반드시 복합 터미널로 가야 우리도 흑자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나요? 네, 참 반대 측 입장은 우선 기존 동문동 원도심이 더 침체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 지금 아시겠지만 주변 그 로데오 거리 가보면 그 옷가게들 많잖아요. 거기가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손님들 발길이 줄어가지고 문 닫고 빈 점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터미널마저 빠져버리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여기 정말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걸 옮기는 것만이 해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금 터미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주변 환경을 좀 개선하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고쳤으면 충분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시민들의 뭐 입을 빌려서 여기서 댓글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2019년 5월 21일 대전일보에 리모델링 백날 해봐라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리모델링이 도로 사정까지 해결해 주나요? 무조건 이전해야죠. 네, 이런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고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또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당진에서도 2004년에 터미널을 이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전 과정이 어땠는지 김 기자님 간단하게. 당시에는 제가 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당시에? 네, 그래서 저도 옛날 기사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구터미널 로타리의 진원스타 타워 건물 있잖아요. 그 자리가 그 원래 버스 터미널이었는데 그게 72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995년도에 군수 선거를 하면서 당시에 그
군수로 당선됐던 김낙성 후보가 이 버스터미널을 이전하겠다. 거기가 너무 혼잡하고 원도심이 되게 작다 보니까 똑같은 서산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95년에 이야기하고 완공된 게 2003년? 2004년?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걸렸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쟁, 지금과 같이 좀 도시가 확장되니까 외곽으로 넓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과 원도심 상권이 굉장히 더 침체되고 공동화가 더 일어날 수 있으니 이거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첨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게 10년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것 같은데 물론 95년 이전부터 뭐 물밑 작업 이야기들은 있었겠죠. 네. 그래도 10년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양호했던 것 같아요. 서산이 지금 언제부터 논의됐다고 하셨죠? 서산이 지금 2011년 이 정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렇죠. 이것도 거의 10년 된 이야기예요. 네, 여기는 아직도 방향을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터미널 이전 전후에 또 여기 당진 서산 말고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제가 출입하는 청양도 버스터미널 통합 이전에 관한 논의가 몇 차례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청양 같은 경우는 터미널 특징이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다른 특징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양은 시내버스터미널이랑 시외버스터미널이랑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청양은 좀 떨어져 있고 그 구간 사이 거리가 약간 5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걸어가기엔 좀 애매하고 좀 멀고 택시 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약간 이런 거리인데 또 청양이 대부분의 노인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이고 고령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거죠. 터미널이 시내버스를 타고 시외로 나가려고 왔더니 또 시외버스를 타려니까 또 500m를 걸어가야 되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게 좀 힘들고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합쳐야 된다. 뭐 합치더라도 또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좀 그러면 부지가 좀 더 커야 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주민들은 대부분 뭐 찬성을 하죠. 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역 상권들, 그 서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상인들이 좀 반발이 심하잖아요. 왜냐하면 터미널이 또 딴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러다 보면 상권도 같이 이전을 하겠다 보니까 이전에 따른 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그나마 뭐 본인들도 설득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도 당장은 좀 이거를 찬성한다고 하기가 힘들다라고 상인들이 그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청양도 어쨌든 진행 중. 아니요, 진행 중은 아니고 지금 논의는 완전 일단락 됐습니다. 그때 한창 논의가 좀 뜨거웠다가 그래서 군청에다가도 그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었는데 이게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을 하려면 뭐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공청회 하다못해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다 수렴한 뒤에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런 걸로 뭐 토론회를 열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뭐 이런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서산시의 공식 발표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때 이제 서산 시민 토론회가 열린 후로 이제 한 열흘 뒤에 이제 맹정호 시장이 최종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 지난해 6월 12일이었죠. 터미널을 수석동으로 이전을 하되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민자 유치를 통해서 복합 터미널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맹 시장이 여기에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 수석지구에 일단 터미널 부지를 확보를 한 후에 첫 번째 민간 사업자를 확보할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때 2011년 용역에서 제시했던 최소 인구 25만 명을 확보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원도심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는 시기에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안 하겠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일단 좀 요건이 갖춰진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전하겠다. 어쨌든 이전하겠다고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 15년 이상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막대한 재정도 들고요.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터미널을 이렇게 뿅 하고 이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현실적인 좀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 같이 밝혔거든요. 그 규모가 확 줄었어요. 86만 제곱미터였는데 이게 40만 제곱미터로 절반 이상 넘게 줄었어요. 그때 서산시가 2011년에 이제 수석동 일대 아파트 단지 그리고 공영버스 터미널, 공원, 도로 이런 걸 조성하겠다고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 맹시장은 예산이 부담돼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최대 738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럼 연간 한 시에서 내는 이자만 해도 17억 원이 필요하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아파트 미분양도 많잖아요, 서산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좀 도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맹정훈 시장이 그 계획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뭐 전제 조건을 깔긴 했지만 이전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또 찾아봤거든요. 거기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댓글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데 몇 개만 좀 읽어보자면 18만 인구 대부분이 찬성하는데 진심 짜증난다. 진짜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되면 그때는 찬성할 건가? 어차피 반대할 거면서 라는 글도 있고 인구가 증가하면 천천히 결정한다고 에라이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지가 언젠데 라는 댓글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터미널을 옮기면 병원이 그 앞으로 온다는 건 생각 못하나 보다. 그리고 인구 30만 될 때 하자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인구 증가가 좀 침체기고 정체되다 보니까 30만까지 될 때까지 언제 기다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댓글을 좀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눌수록 지금 답답한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 터미널 이전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밝혀둡니다. 네. 이전을 한다라고 말이 나왔다면 이전을 하는 게 맞고 다만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대상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모든 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 이전한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약간 이전을 찬성하는 쪽에 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그 주변에서 시장 상인분들, 로데오 거리 상인분들, 그리고 거기 원도심에서 사는 주민분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터미널마저 빠져나간다면 정말 원도심 공동화 가속화돼서 이분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맹시장이 전제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는 원도심 경쟁력 확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맹시장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을 때 받아들일만 하다, 타당한 결정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냈어요. 오히려 인구 25만 명, 원도심 활성화 이 조건이 됐을 때는 본인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오히려 또 이전을 찬성했던 시민들도 뭐 시에 이전 추진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반기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축소했다. 원안대로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터미널을 이전하겠다고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15년 후에나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 이게 옮기겠다는 건지 안 옮기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찬성 입장도 반대 입장도 뭐라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덕분에 근데 갈등은 좀 줄었어요. 찬반으로 막 격화되던 갈등은 줄었는데 아까 댓글에서도 그랬듯이 서산시 입장이 좀 모호하지 않냐. 이도저도 아닌 결정이다. 이런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시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당진과 서산 두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임 부장님 오늘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방송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떨리고 긴장하고 이랬는데 그동안에는 당진만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또 서산의 현안들도 듣게 돼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좀 기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못하잖아요. 물론 이 자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 그간의 이제 주민들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충남 방송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역 언론이 꼭 필요한 이유죠. 네, 네. 진짜 잘해주시네요. 네,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산 터미널에 대해서 좀 한 줄 평을 하자면 준비해 왔습니다.
그해 여름 뜨겁게 빛났던 서산 시민들의 공론장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결과가 어찌됐든 저는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특히 이제 토론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그 성숙한 의식, 나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경청하는 그 모습 굉장히 멋졌습니다. 네. 김 기자 어땠어요? 사실 서산 같은 경우는 제가 출입을 안 하다 보니까 취재 뒷얘기를 이렇게 터놓고 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신문 뭐 이제 다른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취재 뒷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시청자의 입장으로 몰입해서 얘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진 통통 이마영 기자님한테 자주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정하시죠. 네. 국제님께 허락 받아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보고 어떻게 한번 어필을 좀 저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나요? 다음 주요? 이쪽이 아닌가요? 자꾸 이렇게 고정 이러시면 저 너무 힘들어요. 여지를 좀 주세요. 네, 충남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